수학하 페이지 103 특수 그래프 봅시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구간을 나누세요.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준을 잡아서 구간을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꺾인 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건 알고 있죠? 절대값 안의 숫자가 양수라면 그냥 나와. 절대값 안의 숫자 음수라면 부호 바뀌어 나와. 이건 알고 있죠? 자,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231번 문제 풀어볼게요. 절대값 x-2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즉 x가 2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y는 그냥 나와 x 플러스 x-2 그러니까 2x-2 이거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x가 여기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어디서만 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요. x가 2보다 큰 지점에서만 보니까요. 여기는 다른 데는 좀 지워야 돼요. 여기는 지웁시다. 자, 이 이상인 거 여기만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는 여기 이 이상인 거는 이렇게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땐 이렇게 되겠네요.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사라지고 y는 2 이런 그래프네요. y는 2 이런 그래프 2보다 작을 때는 y는 2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233번 볼게요. 절대값이 두 개 나오면요. 그 두 개 다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삼을게요. 절대값 x-1은 여기가 기준점. x-3은 여기가 기준점이죠. 그래서 1보다 더 작다 이런 범위일 때 1하고 3 사이 범위일 때 세 번째는 3보다 큰 범위일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보다 이게 같다는요. 크거나 같은 쪽에 항상 붙이는 겁니다. 그죠? 자, x가 1보다 작을 때 즉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y 1보다 작으니까 얘도 음수. 그리고 원래 여기 밖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또다시 얘도 음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이럴 때는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만 남네요. 그죠? 그러면 1하고 3 사이에 그죠? 그러면 2쯤 되는 숫자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x-1은 양수가 되니까 그냥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호 바뀌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식이 2x-4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전부 다 양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식도 양수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식도 그냥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xx 없어지고 2만 남습니다. 그럼 봅시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요. 1 여기 1이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1에서 3 여기가 기준점이고 3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이렇대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3 사이에서는요. 2x-4가 되는데요. 일단 세 번째 그래프 얘 먼저 그릴게요. 3보다 더 컸을 때는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보나마나 어떻게 될 거냐면요.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진짜로 1을 지나는지 x에다 1을 대입해 보십시오. y가 0 나오죠.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235번 한번 봅시다. 자, 절대값이 한 개만 있군요. 그럼 절대값이 양수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에다가는 는 붙여주시고 작다 이런 범위. 자, 크거나 같으면 양수로 나오겠죠? 그냥 나와 뒤에 마이너스 1 붙었으니까 계산하면 x-3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로 나오고 마이너스 1 원래 붙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림 그려줄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려줍니까? 자, 만나는 점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2-3은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얘도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요 점을 지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면서 y절편이 3이죠. y절편 3을 지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점을 대입할까요? x절편이 1이고요. 여기 분명히 1일 거예요. 그지? x절편하고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그죠? 그럼 y는 2. 요 점을 지난다. 뭐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235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 범위가 어디냐? 마이너스 1에서, 즉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3까지 여기까지네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은 2. 최대값은 2. 최소값은요? 여기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 대칭을 이용하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칭을 이용하라니요. 자, 대칭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일단 우변 전체에, 그죠? y값 말고 x값 전체에 절대값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에는 양수 음수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x값 전체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y값은 음수로 절대 내려갈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음수 부분에 있던 y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값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 x라는 변수 자체에만 절대값이 있다. 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대값 마이너스 x는 어차피 그냥 얘가 음수라도 부호 바꿔서 x, 여기 x라도 x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수를 넣어도. 그죠? 식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입니다. 그죠? x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때는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으로 이 부분만 꺾어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생략하시고 여기는 지우시고 이렇게. 그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y값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값은 자유롭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런데 여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절대값 x, 여기 x에만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던 것처럼 여기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도 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y 마이너스 y. 그럼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x축 대칭하게 얘를 이렇게 꺾어 그리세요. 그 다음에 원래 그렸던 그래프 중에서 꺾어 내려간 그래프 여기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x축 대칭. 그지? 자, 그 다음에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 두 개 다 절대값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원래식하고 똑같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해도 원래식의 변화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x축에도 대칭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결국 원래 그래프는 뭐만 남냐면요. 여기만 남는 거거든요. 여기만 원래 그래프거든요. 이 원래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모두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모두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시 이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237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x가 들어있는 식 전체에 1번은 x가 들어있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는 양수, 음수 뭘 대입하던 간에 y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x에 어떤 값을 넣는다고 해도 y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y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위로 꺾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은요. x 안에만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그냥 다 어떤 그래프로 그리는 거냐면요. 전부 다 y는 x-1을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1, 2, 3, 4 다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꺾어 올린 거죠. 자, x만 절대값이 들어있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x에만 절대값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그 값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 자, 그러면 y축 대칭으로 여기가 플러스 1이었으면 마이너스 1이 지나가게 하고 y축 대칭으로 얘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당연히 얘는 지워지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3번 그래프는요. 기본 그래프는 여기다 그려놨고요.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도 전체 식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렇다는 건 y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라는 건 x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예요. x축 대칭으로 얘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x축, y축 모두에다 대칭이네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x축의 대칭을 그리고 이렇게 x축 대칭 그리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얘를 지워볼게요. 이번엔 실제로 한번 지워볼게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y축 다시 대칭 여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졌네요. 자, y축 대칭 하시면 요 부분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y축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까만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x축 대칭한 여기도 x축 대칭한 요 부분 그죠? 까만 그래프 입장에서 y축 대칭한 요 부분 까만 그래프의 입장에서 원점 대칭한 요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자, 239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떤 그래프가 됐냐면요.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 그죠? 어떤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네요. 그죠? 절대값이 없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 그래프를 정리하면 양변에다 4를 곱해서 2항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y절편이 4이면서 x절편이 2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원래 그래프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일단 x에도 절대값이 있고 그죠?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그죠? x축 대칭 이렇게 요 그래프를 x축에서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음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음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준다. 자,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어떻게 하란 얘기죠? 요 부분. 그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의 넓이 구하란 얘기죠.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말은 뭐니까 한쪽 대각선 4 가로 4 세로는요 8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그죠? 그래서 정답은 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이번에는 꺾인 점을 이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프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 그러면 절대값 기호안을 0으로 만드는 값, 그 x값을 찾아내시고요. 거기서 꺾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 밖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지워져 버렸네. 이 개수가 양수라면 V자형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 개수가 음수라면 뾰족한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절대값이 한 개만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많다면 그 절대값에다가 다 꺾인 점 표시를 하세요. 뿅, 뿅 전부 다. 이게 꺾인 점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 앞에 붙은 개수가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라는 개수들이죠. 전부 다 플러스죠. 그러면 어떤 형태를 그린다? V자 형태를 그래프를 그린다. 거기서 꺾고 여기서 꺾고 여기서 꺾고 여기서 꺾고 모든 점을 찍고 이렇게
V자형 혹은 U자형으로 꺾어나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절대값 앞에 음수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꺾인 형, 위로 꺾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241번. 얘는 절대값이 한 개밖에 없죠.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는 것. 그죠? 즉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때 절대값 그냥 나오고 계산하면 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로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2 붙여서 계산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자리를 기준으로 내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합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죠? 그럼 요 점에서 만나면서 첫 번째 그래프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뭡니까? y절편이 1이면서 그죠? y절편 1이야? 여기랑 y절편 1 여기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슉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어딜 보고 그려야 됩니까? x절편 한번 찾아볼까요? x절편하고 여기랑 연결해서 그리려고 그래요. x절편이 얼마입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5네요. 여기 그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분명히 절대값 앞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V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자, 243번 봅시다. 얘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군요. 물론 얘도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그지?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그지?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여기다 수직선상에다가 얘보다 더 작다, 얘랑 얘 사이다, 얘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대강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자,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는 점 마이너스 2 하나 결정하시고요. 음수가 되는 점이 아니고 0이 되는 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 0 이렇게 두 개 그래프로 찾으십시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y값이 얼마냐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때 y값은 0에다가 이 마3이니까 3. 그때 y값은 3.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3하고 그 다음에 0이니까 얘도 3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이네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앞에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꺾으세요. 이렇게. U자형의 형태를 꺾죠.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점으로 이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프 어차피 대강의 그래프만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위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 쉽게 그래프의 개형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245번 봅시다. 자, 얘는 대강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서 꺾일까? x가 1, x가 3, x가 5에서 꺾이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계산해보면 y값이 6이 나옵니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y가 4가 나오고요. x 대신에 5를 대입하면 y가 6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점에다가 각각 찍어볼게요. 자, 1,6 여기, 그 다음에 3,4 여기, 5,6 여기,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꺾인 형태. 요렇게 꺾어주시고 요렇게 꺾어주시고 요렇게 꺾어주는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프가 뭐 얼만큼 꺾든지 상관없어요. 여기는 뭐 이만큼 꺾든 이만큼 꺾든 이렇게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최소값이 a인 거는 분명하죠. 그죠? 최소값이 a인 건 분명해요. 그러면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 4를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있는 식의 그래프 볼게요. 가우스 기호의 뜻이 뭐냐면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만약에 2.3에다가 가우스를 내가 이렇게 씌웠다면 크지 않아야 돼요. 그죠? 얘는 그러면 2.3이라는 숫자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수죠. 분명히. 그죠? 그럼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얘는 큰 쪽이잖아. 크지 않은. 그죠? 2.3은 그래서 요쪽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양수라면 정수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우스. 자, 247번 볼게요.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지금 그려보고요. 계속 기억하세요. 자, 가우스 X의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가우스 X의 그래프는요. 여기 왜 생겼을까? 그죠? 얘는 필요 없죠.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그죠? 마이너스 1. 얼마? 1.2 이런 애들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에 있는 수는요. 큰 수고요. 왼쪽에 있는 수는 작은 수예요. 크지 않은 이니까 큰 쪽은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작은 쪽 마이너스 1을 선택할게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꽉 채워져 있고 여기는 구멍이 뻥. 왜? 여기 는이 없으니까. 0인데 는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 예를 들면 뭐 0.5 이런 숫자. 이런 숫자는 어디로 갑니까? 큰 쪽으로 못 가고 작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작은 쪽. 그러면 선택해 볼게요. 0부터 1까지는 계속 0이래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 가득 채우고 이쪽은 구멍 뻥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x가 만약 1.2 뭐 이런 숫자라고 한다면 크지 않으니까 얘는 커요. 선택 못하고 아래에 있는 정수 1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요. 계속 1이에요. 여기는 구멍 꽉 채우고 여기는 구멍 뻥 뚫고 이렇게. 자, 그러면 2에서 3까지 한번 봅시다. 그치? 2에서 3 사이에 있는 만약에 뭐 2.3 이런 숫자예요. 그죠? 그럼 3은 선택 못하고 크지 않으니까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 꽉 채우고 이쪽에 구멍 뻥 뚫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그래프를 발견하면 이것은 가우스의 그래프 이렇게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은 가우스랑 가우스가 아닌 게 섞여져 있네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자, 볼게요. 가우스만 일단 계산해 볼게요. 그죠? 이 x는 그냥 두시고요. 이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니까요. 위에 x는 여기 그냥 있습니다. 전부 다 x는 전부 다 있죠. 범위에 따라서.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요 사이에서 그죠? 당연히 얘를 선택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우스가 큰 쪽은 선택 못하죠. 작은 쪽 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 그죠? 그러니까 얘만 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1에서 2 사이 범위라면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얘 안 되고 얘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을 거고요. 자, 2하고 3 사이에 있는 x라면 큰 값 3은 못 선택하고 1을 선택하겠죠. 가우스니까. 그래서 여기 뒤가 이렇게 붙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 0에서 1 사이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만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y절편이 1이고 근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x절편이 마일이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0하고 1 사이에는요. y는 x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y는 x 이렇게. 근데 0하고 1 사이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채우고 여기는 뻥 뚫고. 자,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에는 x-1입니다. 그러면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요 사이에만 그려야 되겠죠. 요 사이만 그려야 되죠. 왜?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왜? 여기 1에서 2일 때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면 뻥 뚫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러면 x절편이 2고 여기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지만 이렇게 연결 다 할 필요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구멍 뻥 뚫고. 비가 내리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군요. 그죠? 비가 내리는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그래프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이 밑에도 예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꼼꼼히 그려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짝함수, 홀함수 볼게요. 짝함수가 무엇이냐? 짝함수란 얘기는 짝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0차식 상수함수, 2차 함수와 상수함수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짝수함수는요. 대표적인 짝수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2차 함수예요. 대표적인 짝수함수. 당연히 2차 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죠. y축 기준으로 대칭인 거.
그래서 이차 함수, 즉 짝수 함수들. 뭐 상수 함수도 마찬가지죠. 상수 함수 어떻게 그려져요? y는 3 이렇게. 당연히 여기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죠. 그죠? 그래서 상수 함수도 짝함수에 속하는 겁니다. 짝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그죠? 그럼 홀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무엇이냐? 1차 함수입니다. y는 x 이런 항등함수 1차 함수, 홀수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 자, 이렇게 그리죠. 얘는 어디에 대칭입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원점 대칭이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눈으로 딱 보기에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 잘 안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주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 값이 변하지 않고 똑같아. 그러면 y축 대칭이야, 짝함수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x가 밖으로 평 튀어나오면서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그런 함수는 홀 함수다 라고 체크를 해주십니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런 함수는 마이너스 보호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원점 대칭, 홀 함수. 마이너스 x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값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아. 그냥 똑같아. 그러면 짝함수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1을 대입한 값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하고 y값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1을 대입하면 y값은 양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y값이 음수가 나오네요. 그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y값도 음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홀함수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되게 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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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쓰이는 겁니다. 짝함수, 홀함수 알아두세요. 자,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fx가 짝함수래요. 어떤 함수인지 안 알려줬어요. gx라는 함수는 홀 함수예요. 얘 역시 어떤 함수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차 함수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짝함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를 넣어도 먹어버리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얘는 짝함수의 특징이고요. 홀 함수의 특징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툭 튀어나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fx에 x에다가도 마이너스 x. 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fx는 그냥 나오고 gx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전체적인 이 함수는 뭐가 됩니까? 이 함수 전체는 그죠? 이 함수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앞에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셈이 됐네요. 그럼 이 전체 곱한 전체 함수는 홀함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왜? 플러스인 함수였는데 밖으로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면 이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는 함수는 홀함수죠. 전체적인 걸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해볼게요. 자, 짝함수, 홀함수를 더해볼게. 그런데 더한 함수가 도대체 어떤 함수냐고 묻는다면 마이너스를 넣어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x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fx는 그냥 이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gx는 마이너스가 평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적인 예하고 보는 건데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니라 중간에 얘만 떡하니 마이너스가 있대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홀함수도 짝함수도 뭐다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홀함수도 짝함수도 아니에요. 전체 덩어리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나왔네요. 합성함수 한번 볼게요. 자, 합성함수 하면은 f.g를 계산하면 gx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함수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넣으면 g 함수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오는 함수죠. 그죠?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왔으나 f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전체가 음수가 되었죠. 그죠? 음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수를 넣어도 어떻게 나오는 함수예요? 그냥 먹어버리고 그대로 나오는 함수죠. 그죠? 그럼 원래 함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죠. 그러면 원래 함수가 플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계산한 함수도
플러스 함수네. 마이너스가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지 못하네. fx의 특성상 fx는 마이너스를 넣어도 밖으로 마이너스 x가 안 나오고 먹어버리는 함수거든요. 그러면 얘랑 똑같군요. 처음하고 나중 값이 같아요. 이 함수는 짝함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 함수인지 몰라도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기함수와 대칭함수 볼게요. 자, 주기함수와 대칭함수가 뭐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반복되면 주기함수예요. 그죠? 이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뿅, 같은 그림이 뿅, 같은 그림이 뿅, 같은 그림이 뿅, 뿅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얼마만큼이 주기냐면요. 요 p가 주기입니다. 그냥 x인데 p를 더한 만큼도 결국 함수값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p만큼 갔어도 0에서 p만큼 이동을 했어도 여전히 0이고요. 여기서 p만큼 또 가도 이 p만큼 가도 또 0이고 마이너스 p만큼 왼쪽으로 내려와도 0이고 계속 함수값이 같죠. 그죠? 그래서 주기가 p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는요. 가장 작은 양수로 봅니다. 그죠? 얘가 2라면 4. 그럼요. 이만큼 이동한 값도 같고 4만큼 이동한 값도 같지만 가장 작은 양수인 2. 물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도 그 값은 같아졌지만 가장 작은 양수인 2를 주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함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대칭함수에는요. 선대칭함수도 있고요. 점대칭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대칭함수 그리고 점대칭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선대칭함수 뭐였죠? 우리가 짝함수, 그죠? y축 대칭인 짝함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점대칭함수, 홀함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떤 A라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X만큼 빼주거나 X만큼 더해줬어도 그 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X만큼 이쪽으로 가거나 X만큼 왼쪽으로 가도 축의 방정식 X는 A를 기준으로 같은 Y값을 가진다. 여기 같은 만큼 이동을 하면 같은 Y값을 가지고 여기서도 같은 만큼 이동하면 같은 Y값을 가질 겁니다. 그죠? 이것을 선대칭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점대칭 함수는 뭐죠? 우리가 얘기했죠? 자, A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칭입니다. 그죠? 대칭인데 한쪽은 양수고요. 똑같은 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양수값인 y값을 이렇게 가지고 왼쪽으로 같은 만큼 이동을 하면 함수값이 y값이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수가 톡 튀어나왔어. A에서 X만큼 뺀 거하고 A에서 X만큼 더한 거가 부호가 달라.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점대칭 함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선 A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라고 했는데 요런 그림만 보고 혹은 요런 그림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A에 대해서 대칭인지 알 수 있냐면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숫자끼리 더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A-X하고 더해주세요. A 플러스 X하고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나요? 2A가 남죠? 그죠? 두 개를 더했으니까 그 더한 숫자를 2로 나누세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더해줄게요. X랑 2A-X랑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도 사라지고 2A만 남죠?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얘도 2로 나눠주세요. 똑같이 A만 남죠? 대칭의 중심 찾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얘도 볼게요.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하세요. 똑같죠 방법?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A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A만 남죠. 그죠? 그게 X는 A, 점 A,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대칭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49번 볼게요. 자,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 한번 볼게요. 가 조건으로는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얘랑 일단 더할게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뭐만 남아요? 2만 남죠. 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나온 숫자를 두 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러면 대칭점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x는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얘가 1이니까요. 그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 한번 볼게요. 나 조건. 나 조건을 보면요. 주기를 알 수 있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대칭을 알 수 있었다면 x가 있는데 x에서 이만큼 더 간 거를 보면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아, 주기가 2구나. 주기가 2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는 1에 대해서 대칭 그림을 그려봅시다. x는 1 여기죠? 1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칭 이렇게. 그 주기가 1이에요. 아, 그럼 여기 요 두 칸이 주기네요. 그럼 두 칸마다 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두 칸마다. 그죠? 얘도 두 칸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물론 이쪽에도 두 칸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요. 5.5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6. 5.5 어디죠? 6일 때가 여기일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죠? 5.5일 땐 여기네요. 이 숫자의 절반 어디입니까? 1과 0 사이의 절반? 얼마요? 0.5라는 걸 알 수 있네요. 5.5의 값은 0.5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 5.5의 값이 0.5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과 주기 찾고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답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필수 확인 문제네요. 110페이지 필수 확인 문제까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